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관통 중입니다. 남쪽에 상륙해서 북쪽으로 수직 이동하는 이례적 움직임을 보이는 태풍인데요. 오늘 첫 번째 앵커의 픽, 태풍 카눈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지금 카눈 어디에 있어요?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기준으로요. 대구 북서쪽 60km 인근에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저녁 6시쯤에는 충주 지역까지 올라가고 밤 9시쯤에 서울 지역 인근까지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6호 태풍 이 카눈의 강도는 중크기, 크기는 중형 크기의 태풍입니다. 최대 풍속 지금 초속 32m를 유지한 채 북상 중이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태풍의 강도는 조금 약해지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비를 동원하고 있어서 엄중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태풍이 다가옴에 따라 초긴장 상태에 놓인 대전 충청 지역 현재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대전 갑천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도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점차 빗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까지 불어 제 몸을 가누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대전과 충남, 충북 전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시속 38km의 느린 속도로 태풍이 다가오고 있지만 최대 풍속이 시속 100km가 넘는 만큼 피해가 우려됩니다. 대전과 충청권은 오늘 오후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충북 영동과 세종, 대전의 강수량은 160mm를 넘었고 내일까지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대전과 충청권 소방본부에 태풍 피해 신고도 1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지자체들은 일찌감치 태풍 대비 태세에 돌입했는데요. 지난달 집중호우로 뚝이 무너지거나 하천이 범람해 인명피해가 있었던 만큼 일부 지하차도와 둔치 주차장, 하천변 산책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특히 충북 개성과 충남 청양, 부여 등은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변에서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네, 아직 태풍이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비가 참 많이 오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정태성 연구관님. 제가 앞서 이제 이례적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태풍이 지금 남쪽에 상륙해서 북쪽으로 수직으로 지금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태풍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예,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1951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태풍이 과거에 발생했던 흰남노의 태풍과 조금 비교를 해보면 네. 그 당시 시속이 40에서 60km 정도였는데 네. 지금 태풍은 방금 들으신 것처럼 100km 이상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강한 태풍이고요. 그런데 속도가 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현재 20km 내외로 이동 중에 있고요.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속도 말씀하셨는데 한 9시 정도에 이제 남해안에 상륙을 해서 지금 한 7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대구 조금 넘었거든요. 그럼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3분의 1 정도 이제 온 건데 이 정도면은 뭐 그전 이전의 태풍 같았으면 벌써 우리나라를 지나갔을 정도인가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이 한 30km에서 40km 속도로 우리나라를 지나가는데 네. 이번 태풍은 20km로 지나가고 있으니까 반 정도 느린 속도로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한 500km 정도 되니까 네. 20km로 지나가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지나갈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리다. 그 얘기는 태풍의 영향을 받는 시간도 그만큼 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길게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서 강우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특히 강원도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그 강우가 예측이 되고 있어서 네. 강원도 지역은 산사태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태풍 카눈의 위력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역 통해서 이번 태풍의 위력이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륙에 처음 상륙했던 지역입니다. 경남 사천에 나가 있는 장덕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오전에 태풍 직접 경험했을 텐데 실제로 체감해 보니까 위력이 좀 어떻든가요? 네, 저는 지금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비가 모두 멈춘 상황입니다. 저는 취재를 위해 오전 5시부터 삼천포항 인근을 살펴봤는데요. 이른 새벽에는 빗방울이 약하게 흩날렸지만 오전 6시부터 본격적으로 태풍의 위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도 많이 내렸지만 특히나 몸을 가누기 힘들고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강풍이 불었고 항구의 정박한 배들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또 시내 곳곳에 있는 간판이 빠르게 흔들리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최대 풍속은 초속 35m를 기록했는데 열차를 탈선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위력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비도 비지만 지금 강풍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 피해도 좀 많이 접수가 됐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카누는 오전 9시쯤 통영 앞바다에 상륙하면서 내륙에 큰 피해를 줬는데요.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피해 신고는 총 138건이 접수됐습니다. 거제시 한 아파트에서 벽돌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됐고 창원에서는 국도 5호선 쌀제터널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이 밖에도 김해에선 도로가 침수돼 통행이 한때 금지됐고 경북 구미에서는 수령이 400년으로 추정되는 천연기념물 357호인 반송이 강한 바람에 쓰러졌습니다. 비도 적지 않게 왔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강수량은 거제 258mm, 북창원 338mm, 남해 203mm입니다. 카누는 현재 수도권을 향해 계속 북진 중인데 현재 세력은 다소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위력의 태풍이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벗어나는 순간까지 피해가 없도록 대비 단단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자, 연구관님, 지금 저희 기자가 새벽 5시부터 이제 경남 사천 지방에 머물면서 태풍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도 비지만 강풍 피해를 좀 조심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이 굉장히 바람이 강한 태풍으로 강풍이 강하다는 얘기는 네. 상대적으로 좀 비가 좀 적다는 얘기인데 좀 이례적으로 강한 태풍이면서 강우도 많은 그런 태풍인데요. 특히 강풍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에 들어오게 되면 네. 도시에 도심풍을 유발한다거나 빌딩풍 같은 강한 바람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네. 특히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낙하하거나 굉장히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 집안에 머물리면서 그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양지열 변호사, 이 바람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준비하신 거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소셜 미디어에 뭐 제주도 상황들을 담은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네. 그 중에 정말 이 정도야 싶은 영상이 있거든요. 보시면 제주도 낮에 도로 한복판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중앙분리대에 바짝 오토바이가 붙어 있어요. 네. 오토바이가 근데 도로 한복판에 그냥 서 있습니다. 서 있으려고 서는 게 아니라 이게 운행을 해서 엑셀레이터를 잡아당겨도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저 화면이죠? 예, 그냥 저 오토바이 그냥 서는 게 아니라 보시면 어떻게든지 앞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그냥 오토바이가 멎어 있는 겁니다. 저기 제주도 최고 초속 20m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강풍 탓에 운전자가 저렇게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도 찍혔고요. 창원에서는 정말 아찔한 일도 벌어졌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창원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 한 복판 차체 바닥을 뚫고 맨홀 뚜껑이 치솟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맨홀이 이제 바닥에 있는데 이게 차를 뚫고 들어왔어요? 예, 차체 바닥을 뚫고 올라왔는데 천만 다행히도 이게 버스 중앙이어서 안에 기사분 포함해서 한 5-6명 정도 승객도 타고 있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아찔한 상황들이 군데군데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 버스 바닥을 뚫은 건 아마도 굉장히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맨홀이 치솟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칫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죠. 야, 근데 조금 전에 그 제주도에 오토바이 모시는 분 아무리 가려고 해도 정말 갈 수 없는 그 화면 보면 와, 정말 바람 정말 세구나. 이거 정말 몸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정태성 연구관님, 지금 어쨌든 태풍이 우리나라에 머무는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전에 태풍이 지나갔던 일본의 이제 오키나와나 규슈를 보면 피해가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는 그 정도 피해, 이렇게 큰 피해를 좀 예상을 해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네.
이번 태풍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바다에 오랫동안 머물렀거든요. 네. 그 바다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평균 해수면 온도가 예전보다 2도 정도 올라서 굉장히 세력을 키우고 강한 태풍이라서 그 바람의 강도가 크고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런 태풍이 강한 태풍이 피해를 주로 미치는 지역은 태풍의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한 지역들입니다. 네네. 특히 이제 강원도나 영남 지역 이런 쪽이 굉장히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바닷가 주변에는 그 강풍으로 인한 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바다에 계신 분들은 특히 뭐 바다에 접근을 하지 않는다거나 특히 바다의 암벽이나 그 바닷가 이제에 머물 때는 너울성 파도 또 해일에 의한 파도에 의한 그 인명 피해가 예상이 되므로 바다에서는 굉장히 주의가 요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최대 강원 지역에서는 100mm까지 그 시간당 100mm까지 강우가 예상이 되고요. 와, 시간당 100mm요. 예, 시간당 100mm까지 예상되고 전국적으로 30mm에서 40mm. 그 전국적으로 시간당 30mm에서 40mm라고 하면 굉장히 강한 폭우가 시간당 30mm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극한호우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비인가요? 예, 극한호우라고 하면 시간당 100mm 정도를 극한호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 폭우라고 하면 한 30mm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번 태풍이 전국에 평균적으로 한 30mm에서 40mm 정도의 강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네네. 뭐 폭우가 전국적으로 내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여러 지역들을 좀 봤는데 특히 강원도 지역에 이렇게 비가 막 세차게 오는데 바람까지 불어서 이 비가 아파트 창문을 넘어서 방까지 들어오는 지금 그런 피해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태풍에요. 특히나 또 걱정이 큰 지역이 바로 수해 복구하는 지역이죠. 아직 수해 복구도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에 태풍까지 겹쳐서 상당히 금심이 큰데 주민들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비 오면 내려가야 되고 심정은 이런 말로 뭐 아주 할 말이 없어요 이제는. 그냥 가슴만 뭐 아프지 뭐. 비 오고 면 농사 짓든 찌끄레기도 거다야 되고 이러는데 걱정이 많지요. 여와 있으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은 요 밑에 농막에 가 있고 비 피해 보고는 맨날 불안해요. 이래 생각하면 아이고 걱정이 많네. 자, 민지수 기자. 지금 보면 태풍이 이제 대구에서 지나서 이제 충주 사이에 지금 가고 네. 있고 태풍이 오지 않았더라도 지금 서울도 비롯해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상황 혹시 집계된 게 있을까요? 네,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지만 산사태와 뭐 가로수가 넘어진다거나 시설 피해 같은 신고들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중앙재난본부 현재까지 7,700여 세대 10,000명의 주민들이 이런 피해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시설로 대피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야산에서 흙이 흘러내려서 주택 두 가구를 덮치는 사고도 있었고요. 네. 비바람에 주택 지붕이 아예 날아가면서 일가족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진천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는 아예 통째로 바람에 날아갔다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인도가 꺼지는 싱크홀 현상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이번 태풍이 이제 내륙을 완전히 관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뭐가 좀 있을까요? 일단 뭐 과거 사례를 우리가 보면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죠. 일단 실외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네. 지하차도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우회하셔야 돼요. 이게 언제 언제 물이 차오를지 몰라요. 순식간에 범람하거나 그러면은 순식간에 이제 물이 차기 때문에 지하차도는 절대 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또 그리고 지금 뭐 휴가철이니까 상간에 계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대피 안 하신 분이 계실까 뭐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대피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실내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창이 이제 바람이 세면 창문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일단 닫고 창가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뭐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제 재난 경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방송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TV, 라디오 그리고 뭐 이제 확인이 어려울 때는 인터넷, 휴대폰은 웬만한 분이 다 스마트폰 쓰고 계시니까 네.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어디가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 지금 저지대 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빨리 옮기시는데 이미 물이 어느 정도 막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일단 마음을 비우시고 포기를 해야 예, 되겠군요. 포기를 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그거 구하려다가 지난해 그 냉천에서도 포항에서도 그 사망자가 많이 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지금 전국이 비상 상황이에요. 지금 김준일 에디터도 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은 곳곳에서 벌어져요. 저희가 왜 이렇게 이분들을 보면요,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제 그래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안가에 아직 못 가게 했죠. 네. 방파제가 됐든 뭐 항구가 됐든 접근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 제한이 돼 있는데도 관광객들이 떠들고 있다가 그걸 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피하게 만든 적도 있었고요. 야, 지금 이 사진 나오는데 네. 파도가 저렇게 저렇게 치는데 바로 낚시- 해안가에 계시네요.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낚시하고 있으니까 안 물러나시니까 면사무소 직원이 신고를 해서 결국 해경이 출동을 했습니다. 해경이 아이고. 입건을 했고요. 저기서 그치지 않고 아예 바다에 들어갔던 분도 있어요. 수영을 하고 있다가 수영을 해요? 예, 수영을 하는 분이 있어서 뭐 안내 방송을 통해서 다행히 육상으로 나오도록 했다고 하고요. 저기는 이제 제주도였습니다만 포항에서는 수상 오토바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저 파도가 막 치는데 거기 수상 오토바이를 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한 5시 가까운 시각에 바닷가에서 한 300m 떨어진 곳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몰고 있다가 포항 해경이 결국 이 출동을 해서 이 20대 남성 2명이었다고 하거든요. 이건 불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 수상 레저 활동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수상 레저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흰남 나왔었을 때 네. 부산 해운대구의 마린시티 방파제 주변에서 유튜버가 맞아요, 그 맞아요. 영상 촬영하다가 휩쓸려 갔다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건져졌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네네. 올해 또 비슷한 사람이 또 나타났답니다. 아, 또요? 또 그 지역 주변을 상가 주택 돌면서 생중계하고 있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게 또 일어나는군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법적으로 이렇게 뭐 좀 처벌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그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위반이기 때문에 200만 원 이하 과태료까지 예정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상 레저 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다른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도 한데 네. 이게 법이 문제가 아니라요. 네. 저렇게 해서 저런 분들 구조조 나서고 하는 과정에서 뭐 공무원이나 경찰분들은 또 인력이 낭비되는 거고 뭐 아까도 보니까 그 수영하시는 분들 그저 구조하려고 3분인가 막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이. 또 정말 필요한데 인력이 또 출동을 못 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않습니까? 있죠. 제발 좀 내년에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양지열 변호사 말대로요. 내년에는 정말 좀 이런 소식은 안 전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정부도 지금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서요. 태풍 상황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태풍 상륙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부터는 태풍의 진행 상황을 보다 예의주시하면서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인명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입니다. 지자체를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은 태풍 대처 상황 관리를 위한 비상태세를 철저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총력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께서도 정부를 믿고 사전 통제와 대피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 행정관, 지금 뭐 상황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퇴근 못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아무래도 뭐 대통령실은 지금 초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작년 9월 달 흰난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출근을 못 하시고 대통령실 직원들도 출근을 못 하고 그날 밤을 꼴딱 세운 적이 있었는데요. 퇴근을 못 하고 저도 뭐 이제 작년에 밤을 당시에 퇴근을 못 하고 그랬군요. 네, 밤샘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실이 이렇게 밤샘 근무를 하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뭐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각지에서는 지금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뭐 지자체는 물론 뭐 경찰관, 소방관 분들께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뭐 행안부에서는 지침 같은 것도 내려오고 있어요. 뭐 민간 기업은 출퇴근 유연화, 그리고 뭐 학교에서도 뭐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든지 맞아요. 이런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안전수칙을 잘 따르셔가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정태성 연구원님.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는 6호 태풍의 영향을 지금도 받는 중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7호 태풍 발생했더라고요. 이 7호 태풍은 우리나라에 혹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있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7호 태풍 란이 어제 오전 9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일본 남동쪽 먼바다에서 지금 현재 북서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무척 낮은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진로 또한 각국 기상청이 이번 태풍에도 보면 각국의 진로가 다 달랐는데 이번 란의 경우에는 각국의 진로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일본 도쿄로 북상한 뒤 동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태풍이 우리나라에 머무는 시간이 꽤 됩니다. 지금 7시간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 7시간이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 이 남한 지도에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우리나라에 머물 시간이 한참 더 남았다 이런 얘기인데 자, 태풍이 다 물러날 때까지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